네, 이번 큐브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약을 흡입한 채 친구를 7시간 폭행하고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재판부는 형량을 가중했는지 이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기호를 최영희 평론가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충격적이죠. 지난해 여름 7월 29일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거의 1년이 돼갑니다. 지금 2심 판결이 나와서 이제 크게 파장이 큰 거고요. 예. 1심 판결은 이미 내려졌었습니다. 자, A와 B가 20대 청년인데 공범이고요. C는 친구인데 피해자입니다. 예. 이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A와 B가 마약을 흡입했어요. 그리고 친구 C를 7시간 동안 폭행합니다. 오후 2시에서 밤 9시까지. 예. 결국 이 방치돼 있던 부상을 크게 당했겠죠. 피도 많이 흘렸고 예. C는 사망합니다. 근데 피투성이로 사망한 친구 C 앞에서 예. A와 B는 사진을 찍고요. SNS에 이걸 올립니다. 예. 그리고 그 C의 어머니에게 C의 휴대전화로 엄마, 자신은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건 또 이제 안심을 시키는 문자를 보내고 네. 그 새벽 6시에 택시를 불러서 이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서 인천에 유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점점 죄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체포가 됐는데 이 주범이 있고요. 한모 씨 예. 그리고 이제 공범이 있는데 1심 판결보다 2심 판결이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가학적 아주 엽기적 사건에 대해서 예. 경종을 울린 판결이 됐습니다. 예, 얼마나 높였는지 보면 원심에서는 이 둘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0년이 선고가 됐었는데요. 2심에서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30년, 20년 이렇게 됐는데요. 2배가량 늘려놨는데 이 2배가량 늘린 배경은 뭐였습니까, 변호사님? 네, 일단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처벌의 필요성을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제가 본 사건 중에서도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2배로 한 경우는 거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거기다 이런 중형을 이 정도의 중형으로 또 2배로 하는 경우도 정말 없고요. 예. 소위 말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화가 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살인 사건이 과 같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네.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정도로 2심에서 판단이 됐다는 것들은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이 예. 범행과 수사와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는 기세가 안 보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 범행의 내용만 보더라도 범행 전개 과정에 있어가지고 예.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예. 사실은 사람이 누군가를 갑자기 처음으로 살인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고 그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예. SNS에 올리고 이분에 대해서 피해자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아주 이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걸 법에서는 법 적대적 태도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성도 안 하고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10년 있다가 18년 있다가 지금 20대잖아요. 예. 다시 사회로 내보낼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위험한 일을 저지를 수 있겠다라고 봤기 때문에 예. 이분에도 엄벌을 처할 걸로 보이고요. 예. 특히나 이제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전혀 사과도 않고 반성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1심의 형은 사람이 준 거에 비해서는 너무 과하다라는 것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한 것으로 보입니다. 끔찍합니다. 인증샷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거 참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고요. 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 데 앙심을 품고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폭행을 했고 잠들었는데 깨어보니까 숨져 있었다. 겁이 나서 시신을 버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겠습니다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이유도 짚어주신다면요? 네, 기본적으로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이 됐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사건 정리하실 때 7시간 가까이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예. 7시간 정도의 이제 폭행의 정도 그리고 부검 결과를 봤을 때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살인의 애경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의혹하고 폭행한 것으로 본 거고요. 예. 이제 본인이 이제 소위 말해서 두 가지를 주장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짜 죽이려는 의사로 고의로 폭행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본인이 당신의 심신미약 상태, 심신 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두 가지가 단순하게 우발적인 한 번의 폭행이 아니라 예.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심하게 폭행을 했고 예. 또 재판부가 지목한 부분은 이런 폭행 과정의 중간에 구호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라면은 예. 소위 말해서 상태가 안 좋았을 때 병원으로도 가려다가 사망한 거란 모를까 예. 그런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봤을 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살인의 범위가 명확하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태도 변화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어떤 경우냐면 예. 사실 이미 좀 뒤늦었죠. 뒤늦었지만
감형을 위해서 반성문 쓰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보죠. 네. 뭐 매일 쓰고 몇십 장 쓰고 요즘 재판부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반성이라는 것은 진정한 반성은 아닐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좀 감형을 하기 위한 또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제스처로서의 반성의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2심이 워낙 이 높은 형량으로 본인들도 놀랐을 거예요. 대법원은 양형을 다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큐브 두 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김성훈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